자, 시작할게요. 자, 이제 1-1 1차 방정식의 활용 관련된 유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걷기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물통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자, 물통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물통을 나눠 주려고 해. 잘 봐. 물통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물통. 근데 물통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도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물통을 3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는다고 했어요. 자, 물통을 X로 잡을까요? 학생들을 X로 잡을까요? 뭐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내 핵심 질문이야. 다시. 물통도 몇 개인지 모르고 학생들도 몇 명인지 몰라. 근데 그러면 미지수를 2개로 잡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면 학생들을 X로 잡아야 돼? 물통을 X로 잡아야 돼? 학생들. 자, 그래서 학생들을 X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학생들을 X로 잡았을 경우에 이 학생들 X명에게 몇 개씩 나눠주냐면 물통을 딱 3개씩 나눠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12개가 남는데, 그지?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도 이렇게 나눠주고도 남은 개수가 12개가 있대. 이렇게 12개가 남았대. 그럼 이게 물통의 개수잖아, 그쵸? 물통의 개수. 자, 여기서 이제 물통의 개수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3x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상황을 달리해서 이게 12개가 남으니까 좀 더 다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좀 더 키워볼게. 학생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학생들 X명에게 내가 물통을 5개씩 나눠주려고 하는데 욕심 더 크다. 2개씩이나 더 5개씩 나눠주려고 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면 6개가 모자란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웃긴 상황이야.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 몇 개가 모자란다고? 맞지? 6개가 모자란다고 했지. 잘 들어가. 야, 모자라는데 어떻게 나눠줘? 내 질문에 대답해봐. 아니, 모자란다고 해서 너네가 빼기 6을 한단 말이지. 보통은 남으면 더하기고 빼기 6을 하는데 여기서 빼기 6을 왜 하는 거야 근데? 단순히 모자라서 빼기 6일까? 나는 이 빼기 6을 왜 하는지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거든. 이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마시고요. 왜 6을 빼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10을 이렇게 잡긴 잡아. 근데 왜 빼기 6을 하는지 몰라. 지영, 왜 빼기 6을 하는 것 같아? 물통의 개수는 5x가 아닐까? 자, 봐봐. 물통의 개수 봐봐. 처음 물통의 개수는 3x 플러스 12였어. 이게 잘 봐봐. 잘 들어. 처음에 준비한 물통의 개수는 니네가 첫 번째 줄에 썼던 요거 3x 플러스 10이었단 말이지. 이거는 남으니까 상관이 없었어. 3x 플러스 12가 맞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명한테 5개씩 주려고 하니까 6개가 모자란 거야. 그래서 내가 사온 거야. 이 6개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6개를 사온 거라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물통은 이만큼인데 내가 5개씩 나눠주려고 추가로 사온 거야. 이게 추가로 사온 거라고. 6개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X명한테 5개씩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럼 여기서 6을 뺐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5x 학생들한테 뿌려진 그 물통 안에는 처음에 가진 거하고 모자라서 사온 물통이 다 합쳐져 있었다는 거지.
6개가 모자라서 사온 거야. 6개를 더 사왔단 말이야. 그럼 6을 왜 뺐냐면 지금 이 식은 봐봐. 원래 이렇게 잡아서 너네가 잡을 때 3x 플러스 10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무슨 식이냐면 처음 물통의 개수야. 그러면 나눠주려고 이제 x명한테 5개씩 나눠줬잖아. 나눠줬지? 근데 그 안에는 처음 물통은 5x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처음 물통도 있고 모자라서 사온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 물통 개수랑 똑같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 사온 물통을 뺀 거야. 이해된? 원래 모자라면 못 나눠주는 거지. 자, 생각해봐. 내가 너네한테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6개가 모자란데 그럼 모자란 상태로 그냥 나눠줘? 그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사온 거야. 여기서 6개를 더 사왔다. 여기서 사왔으니까 처음 물통을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은 처음 물통은 5x가 아니라 거기서 6개를 뺀 이게 처음 물통이었던 거지. 모자랐으니까 사왔다. 선생님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얘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모자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근데 나눠줬다는 얘기는 사왔다는 얘기고 이 5x 안에는 사온 물통 6개가 있었다는 얘기야. 모자라서. 이거 풀면 그냥 사실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얼마가 되죠? 5x니까.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 5x 빼기 3x 2x고 넘어가면 18. 그래서 사실 뭐 x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냈어. x를 구하고 답을 냈어. 근데 이게 명이야 개야? 내 말 이해했어? 여기다 x명이라고 해야 돼? x개라고 해야 돼? 처음에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다가 x명이라고 명자를 붙여놓은 거야. 니네가 보통 뭔가를 잡다 보면 미지수를 잡다 보면 저기다 단위를 안 붙여놓잖아. 그럼 이걸 나중에 구해놓고 그냥 물통의 개수라고 생각해버리는 애들 많다고. 그냥 답을 낸다고. 그래서 이건 명이야. x명이야. x명의 학생들을 나눠준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물통이 나오겠지. 되는 거지. 자, 그럼 9를 저기다 넣어주면 9, 3, 27에다가 11을 더한 거니까 얼마죠? 39인가요? 물통의 개수는 39개야. 됐어? 내 말 이해 간 걸까? 자, 애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x명한테 3개씩 나눠줬을 때 남으니까 플러스다가 아니야. 그럼 모자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남으니까 플러스까지 맞는데 여기서 6을 빼는 이유는 모자라서 6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모자라서 사온 6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물통을 갖다라고 놓으려면 6개를 빼줘야 이게 처음 물통이 된다고. 되겠지? 한번 풀어볼까? 149페이지에 65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149페이지) 65번. 해볼까요? 당근이 두 상자가 있다라고 나가겠는데 말이 몇 마리냐고 물어봤어요. 말 몇 마리? x 마리라고 한번 해보자. x 마리에게 4개씩 줬어. 그랬더니 당근이 8개가 남았어. x 마리에게 이번엔 6개씩 줘보려고 해.
20개가 모자란데. 그치? 그럼 20개가 모자라니까 사왔겠지. 나눠줬겠지. 나눠주려면. 근데 이건 처음 가진 당근의 개수가 아니야. 6x는 처음 가진 당근의 개수가 아니고 처음 가진 당근의 개수에다가 20개가 모자라서 사왔으므로 나는 답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4x 플러스 8. 이게 처음 가지고 있던 당근이고요. 어쨌든 나눠줘야 되니까 6개씩 나눠주려고 했어요. 20개가 모자란 거죠. 사왔어요. 사와서 그 안에는 20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가진 당근의 개수가 서로 맞으려면 20개를 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x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면 28. 그럼 x는 얼마가 되죠? 14. 난 이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당근 두 상자라는 얘기는 왜 한 걸까? 당근이 한 상자든 두 상자든 세 상자든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당근 두 상자라는 얘기를 왜 한 걸까? 난 갑자기 그런 궁금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답은 14마리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 의자에 앉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옆에 67번 여러분 풀어보시죠. 시작. 의자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문제 푸실 때, 자 의자 문제는 또 선생님의 시그니처 그 풀이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노트 한번 펴시고 의자 문제는 꼭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이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텐트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의자든 텐트든 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푸시는 건데요. 이것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때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게 된 풀이 방법입니다. 애들이 이거 상상을 못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4, 5, 6학년들이 초반에 이렇게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의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애들이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리라고 했어. 자 봐봐. 상황은 똑같은데 이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자에 번호를 붙이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얘기해볼게. 어떤 강당 같은 데 가보면 요즘에는 좀 개인별 의자가 좀 많지만 옛날에는 장의자가 많았어요. 같이 앉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점점점 의자가 몇 개 있을까요? 대답하세요. 몇 개 있을까요? X개요. 그쵸? 수학에서 몇은 X개. 그러면 이게 몇 번 의자일까요?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그럼 쭉 가면 맨 마지막 의자는 몇 개일까요? X번째 의자가 되겠죠. 여기에 아이들을 앉히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4명씩 앉을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 의자까지 다 앉히고도 여기에 3명이 못 앉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4명씩이라는 것은 이 씩은 사실은 수학에서 곱하기를 말하는 거니까 4명씩 몇 개의 의자에 X개의 의자에 앉히고도 현재 3명이 못 앉아요. 남는다는 얘기죠. 3명이 남아요. 자, 4명씩 X개 의자에 앉히고도 3명이 남아요. 자, 물어볼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4x 플러스 3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학생수죠. 학생수.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알려주면 너네가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을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거든. 굳이 안 그려도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이번에는 5명씩 앉히겠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맨 마지막 의자까지 다시 한번 번호를 붙일게요. 그대로 이거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의자? X번째 의자야. 그치? 이번엔 내가 몇 명씩 앉힐 거냐면 5명씩 앉힐 거야.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이제 남는 의자가 없대. 텅 비어있는 의자는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자 물어볼게. 원래 규칙상 몇 명씩 앉기로 했죠? 5명씩 앉기로 했죠. 그러면 이 왼쪽에서 하던 식 그대로 간다면 5명씩 앉혀야 되는 거 같고요. 곱하기 몇 개의 의자에 이렇게 앉게 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남는 의자는 없다고 했고 맨 마지막에는 2명이 앉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보통 보면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좀 이렇게 껌 좀 씻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뒤에 야 너네가 앞에 앉아 그러면서 난 뒤에 앉을게 라고 하면서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걔네는 이렇게 2명이 앉겠다고 해서 뒤에 2개 앉은 거야. 그럼 물어볼게. 정확히 규칙대로 5명씩 앉기로 했으니까 5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인가요? 5명씩 앉은 의자는 바로 앞번호까지 의자. 이게 X번째 의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번호는 몇 번째 의자야?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X 빼기 1번째 의자까지니까 이렇게 앉히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남는 거지? 2명이 남는 거지. 2명이 뒤에 앉은 거지. 그 학생들이 어때? 여기서 한 학생들이랑 여기 학생 수들이 서로 같죠. 그러면 풀어보자 라고 하면은 4x 플러스 얼마? 3은 5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풀어주면 4x 플러스 3은 5x 빼기 5 더하기 2니까 왼쪽으로 또는 4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x가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얼마? 6 이렇게 되겠네. 물어볼게. 명이야 개야? 명이야 개야? 개지? 이 말이야지. 의자가 6개잖아. 그치? 그럼 학생들은 이 x에다 6을 집어넣은 값이 되겠지.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6, 4, 24 더하기 3이니까 얼마? 27. 근데 현재 의자는 모두 몇 개냐고 했으니까 그냥 6개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이해돼? 이게 지금 이 풀이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남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식탁 문제로 바꿔서 문제를 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풀어보시죠. 69번입니다.
이게 의자 문제였다가 텐트로 갔다가 지금 식탁으로 갔어. 그런데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니? 너네 머릿속엔 꼭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아니,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의자 문제 풀듯이 똑같이 풀면 되고, 텐트가 꼭 이렇게 막 그려져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텐트 여기다가 애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강당 의자든 텐트든 식탁이든 똑같아. 해볼게. 의자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의자에 번호를 붙이는 거라고 했어. 몇 개 있냐? 그래서 1번 의자가 얘는 식탁으로 치면 2번 식탁, 이거 3번 식탁 쭉 간다고 치면은 식탁은 이미 정해져 있어. X개가 정해져 있어. 그러므로 6명씩 앉혀보자 했더니 6명씩 앉아보자. 식탁 X개에 앉아보자. 그런데도 2명이 못 앉고 있으니까 2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여기까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 이 왼쪽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여기를 살짝 바꿔놓으면 애들이 좀 헷갈린다는 거지. 첫 번째 식탁 1번 똑같아. 2번 식탁 똑같아. 3번 식탁 똑같고 앞에서부터 채운다고 했을 때, 근데 맨 마지막 식탁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X번째 식탁이라고 했지. 근데 문제는 이번엔 식탁이 2개가 텅 비었다는 거야. 그러면 중간부터 텅 비게 만들진 않잖아. 맨 마지막에 텅 비게 만들 거야. 그럼 텅 비어있는 식탁은 2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X-1번째 의자와 X번째 의자가 텅 비어있어. 여기는 안 앉아. 이해되지? 그러면 이 텅 빈 의자 말고도 맨 마지막 의자에 4명이 앉았다는 얘기는 8명씩 앉으라고 하는 규칙을 어긴 거야. 따라서 얘는 따로 쳐줘야 돼. 그 바로 앞에 의자가 몇 번째 의자죠? X-2번째 의자거든. 거기에 앉은 애는 4명이야. 이렇게 원래 8명 앉기로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여기 바로 앞에 X-3번째 의자까지는 제대로 앉았다고. 8명씩. 이해돼? 이렇게 봐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러면 8명씩 앉기로 규칙을 정한 그거에 맞게 의자를 쓴 건 뭐냐면 X-3번째 의자까지는 정확히 들어갔어. 근데 맨 마지막 의자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4명이 앉았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쳐주는 거라고. 규칙에서 따로 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의자 문제, 텐트 문제, 식탁 문제 이런 걸로 바뀌긴 하지만 사실상 그에 번호를 붙여서 해야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왼쪽 거 풀어주시면 6x 플러스 2고요. 오른쪽 거 풀어주시면 8x 빼기 24 플러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얘 넘기면 2x가 될 것이고 얘 마이너스 20을 넘기면 22가 될 거야. 그래서 x는 얼마? 11개. 의자, 식탁은 11개다. 그죠? 근데 단체 손님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의자 개수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 의자 개수 x에다가 11을 딱 넣어주면 68명이 되겠다. 채점하시고요. 68명. 이해되는 거지? 자, 이거는 한 번 딱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 이대로만 하면. 자, 의자하고 나눠주는 문제는 다 됐고요. 자, 이제 대표 문제, 아까 147페이지 대표 문제 60번, 61번 요런 애들 좀 풀러 가겠습니다. 얘들아, 그 말렙은 연강이 있을 때만 할 거야. 다시, 말렙은 연강이 있을 때만 할 거라고. 고로 다음 주에는 연강이 없지. 그러면 그때는 안 할 거야. 말렙 1-1. 알겠니? 그러니까 말렙 숙제는 이번 주까지만 하고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말렙 너네가 앞부분이 안 쳐져 있거나 오다가 안 돼 있거나 빨리 고치는 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주에 한 주간을 이용해서 추가 숙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오답 정리를 마무리하세요. 안 풀어져 있는 거 빨리 마무리하고. 알겠지? 그리고 또다시 연강이 2월달에 시작되면 그때 또 진도를 계속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대표 문제 6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대표 문제 60번을 풀어주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147페이지의 대표 문제 60번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기억나는 만큼 한번 풀어보시죠. 거기까지요. 내가 뭘 확인하려고 했냐면 이 유형을 풀어가는 기본적인 풀이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여러분들 풀이를 돌아다녀서 봤는데 그렇게 풀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노트에다 필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을 풀어가는 방법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예 시범을 보여주고 있고. 보세요. 이 유형의 이름은 학생 수의 퍼센트 증가 감소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1번은 알기 쉽게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표를 그리셔야 합니다. 문장을 다 읽고 복잡한 내용 속에서 바로 식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표로 그리자는 얘기는 이런 거야. 자, 전체 학생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전체 학생 수가 작년에는 850명이었대. 여기는 뭐냐면 작년 거, 그 다음 여기는 올해 거.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두 가지로 표를 딱 나눠주면 여기에는 왼쪽에는 남학생, 여기는 여학생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주십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바로 식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익숙하지 않을 때까지는 표를 그리시는 게 훨씬 빨라요. 자, 현재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이 6%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로 갈 때 6%가 증가했대. 그 다음에 여학생은 8% 감소했대. 여기서 일로 갈 때 8%가 감소했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 놓고는 전체 학생이 16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학생을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16명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요,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작년 남학생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작년 남학생을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 X명이라고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년 남학생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내가 X명이라고 다 쓰면 그 쓴과 동시에 바로 옆에 있는 여학생은 뭐가 되는 거야? 850 빼기 X가 되는 거야. 둘이 합쳐서 850 만들었으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지옥의 계산 태클을 타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잘 봐. 여기서 제일 계산을 지가 알아서 복잡하게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만드신다.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잘 봐. 16명이 추가가 됐지. 그래서 이 학생은 이걸 866명이라고 딱 쓰는 거야. 이러면 지옥의 태클을 타는 거야. 왜냐면 이 숫자가 그리 좋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지. 복잡한 숫자란 말이야. 여기서 6%가 증가했으므로 잘 들어. 6%가 증가했으면 나 가만히 있으면 몇 퍼센트야? 100%야. 근데 6% 증가했으면 몇 퍼센트야? 106%지. 그래서 얘는 또 x 곱하기 106%에서 100분의 106 이렇게 쓰신다고.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그치? 거기다가 또 봐봐. 여기 8% 감소했지. 나 가만히 있으면 100%야. 8% 감소했어. 그럼 얼마가 되지? 92%가 됐지. 그래서 또 여기는 얘가 850 빼기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92라고 쓰는 순간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866이 된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거든. 너네 잘 생각해봐. 이거 계산하기가 쉽겠니? 850 곱하기 106에다가 866이야. 아주 의미상으로는 이게 맞아. 문제에서 서술된 상으로 하면 이게 맞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바는 표를 그린 후에 두 번째 식을 세울 때는 변화된 것만 가지고 세운다는 거야. 이렇게 잡지 말라는 건 뭐냐면 총 어떻게 됐다가 궁금한 게 아니라 변화된 것만 가지고 잡으라고 했으니까 단적으로 밑에다가 보여줄게. 무슨 뜻이냐면 6%가 증가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100분의 6 누구의 100분의 6? X명의 100분의 6%가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8%가 감소했대잖아. 그러면 8% 100분의 8 한 다음에 850 빼기 X라고 하는 그 숫자의 100분의 8만큼 감소했대. 근데 증가하고 감소한 걸 막 더하고 빼고 해봤더니 최종적으로는 16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은 똑같은 의미의 식이긴 하지만 식 자체, 계산 자체가 훨씬 얘가 더 깔끔해요. 단순한 생각. 이 밑에 거는 변화에 대한 양만으로 만든 거고 변화만으로 식을 세운 거고 위에 거는 총양으로 생각한 거예요. 총. 그래서 이렇게 세우기를 추천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풀어본다면 결국 이 노란색 한 줄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표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이 나중에 노란색 식은 금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작게 해서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16은 100분의 6x 그리고 더하기 빼기 100분의 8에다가 850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다가 100을 곱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양쪽에다 100을 곱해 주시면 1600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6x 되겠고 빼기 8에다가 850 빼기 x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계산하셔야죠. 6x 빼기 850 곱하기 8 850 곱하기 8 해봐. 8, 5, 40 88에 64니까 68 6800이네. 거기다가 더하기 8x 이게 1600.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8x하고 6x 더하면 얼마죠? 14x예요. 왼쪽으로 넘어가면 6800 넣어주면 8400인가요? 네, 8400. 14로 나눠집니다. 4, 6, 24니까 600. 그래서 x는 600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얘들아,
학생 수 퍼센트 증가 문제는 뭐 그려서 푸는 거야? 표 그려서 푸는 게 정석이야. 알겠지? 알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푸세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음 대표 문제 61번. 선생님이 욕심을 부릴 거냐 말 거냐의 약간 지금 문제인데 선생님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대표 문제 62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날 와서 나머지 대표 문제 2개를 더한 다음에 여기 1차 방정식 활용까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욕심을 부리지 않을게. 자, 2개만 더 가보자. 유형 2개만 더 가자.